요것도 이제 대표 문제로 한번 지켜볼게요. 1번.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청구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가처분이죠, 가처분. 네, 가처분 제도인데 헌법재판원이 나왔네요. 신청에 의해서만 이게 잘못됐죠, 그죠?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자, 온 김에 우리 두 문자, 자, 정권과 이런 것들 좀 한번 되새겨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에 가처분 규정이 있다. 나머지는 없어요. 예, 그래서 경제계의 이제 월스트리트, 예, 월가가 이제 이쪽이죠. 예, 그걸 이제 정치계에 좀 대응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계에 월가가 있으니 정치계에는 정권가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2번 정당해산 심판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자, 민사소송법이 소송법의 이제 일반 규정이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언제든 이제 일반 규정으로서 어떤 유형에 다 적용됩니다. 자, 근데 행정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규범으로서 고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루는 이제 쟁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은 그 국가통치기구의 행정처분의 어떤 위법성이나 이런 걸 막 다루고 하는 절차다 보니까 정당해산과 유사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준용 규정은 없고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그냥 바로 적용됩니다. 예, 소송의 일반법. 모든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이제 일반 법칙을 규정했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적용되지만은 행정소송법은 전혀 거리가 멀어요. 자, 그다음 3번으로 갑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정당해산의 요건이므로 정당해산 결정 시 비례의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반드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 이유는 정당해산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도 국가기관이죠. 통치기구의 일부죠. 그러다 보니까 통치권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 아까 우리 정당의 자유가 기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공권력 기구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작용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제한의 한계법칙인 37조 요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지만 결국 해산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일단 이 정당의 자유가 이제 기본권의 보장이다. 제도 보장 이전에 기본권 보장의 요소를 가진다. 자, 이런 이제 의미에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고. 그러니 37조 요항에 있는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따져봐야 된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판례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리된 결과가 8조 사항에 요건 충족만으로 해산이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것 이런 8조 사항의 요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7조 이항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법칙인 과잉금지. 자, 요것도 충족을 해야 돼요. 요것도 충족을 해야 비로소 합헌이 된다. 정당해산 결정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적 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요걸 이제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현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8조 사항이 이제 요건이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당 해산 결정 외에 더 나은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해산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어가지고 그 과잉금지의 침해 취소성 판단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읽을 때 과잉금지 충족의 판단 표현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문으로 따로 나와요. 자, 그다음 4번으로 갑니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는 경우에 그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지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 여기에 또 오지문 많이 나오는데요. 정당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실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당법이 정한 바에 따라 또 혹은 뭐 현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현행법이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현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로 가면 틀려요. 자, 근데 우리 현재는 정당예산제도의 취지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합니다. 정당예산제도의 취지라는 게 뭐냐면 정당예산의 실효성입니다. 예, 그래서 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껍데기만 없어지고 조직의 껍데기만 없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결국 따로 똑같은 비행들이 반복될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똑같은 비행을 방지하자면, 즉 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의원직 중에서도 국회의원직만큼은 당선 방식 불문하고 상실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 불문하고 모두 상실돼야 한다. 자, 요거 이제 잘 보세요. 요 세 가지가 이제 포인트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자,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내렸는데 우리 현재가 지방의원직 상실 결정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죠? 예. 요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하여튼 의원들은 어떤 그 정당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이제 대표 자원들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현재는 지방의원 상실 결정을 따로 안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없어요. 판례에 왜 그런지 이유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표 자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정당에 대한 이제 그 보장 취지, 적극적인 보장 취지를 조화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지방의원직 상실 결정이 없어가지고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헌재하고 똑같은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직은, 국회의원직과 다르게 상실되지 않았다라고 선고를 해서, 헌재 판례 그냥 X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이제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144번 처리를 하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그죠? 정당의 자유의 처음 시작점부터 끝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